안녕하십니까. 시사기획 날의 기자 김종환입니다. 농업 농촌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지 오래입니다. 아예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걱정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와 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을 살리겠다며 갖가지 정책을 내놓고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농촌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마을 만들기 사업은 우리 농업과 농촌에 새 희망을 만들고 있을까요? 오늘 시사기획 날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의 문제를 살펴보고 사업 성공의 열쇠를 찾아보겠습니다. 누가 결정이냐? 마사의 결정. 운영할 사람들이 굉장히 딸리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은 경영을 해야 되는 건데. 농촌 체험마을, 향토산업마을, 농촌 건강장수마을,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들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이런 마을 만들기 사업에 지원한 예산이 전북에서만 6,500억 원 가까이 되는데요. 서순신 기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그 성과가 어떤지,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제대로 된 실태조사나 평가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취재진은 지난 6월 한 통의 제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라북도의 민선 6기 주요 공약 사업 가운데 하나인 농촌관광 거점 마을 육성이라는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한 것이었는데요. 한 마을이 사업 유치 후 극심한 갈등과 대립을 겪고 있고 급기야 공동체 붕괴까지 우려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대부분의 마을 만들기 사업이 부실하고 사후 조사나 평가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북 지역 마을 만들기 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전북을 휘감아 돌며 서해로 흘러드는 금강. 그 상류에 한 마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40여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입니다. 대부분 노인들만 살고 있는데 몇 달 전부터 주민들 간 반목과 갈등으로 마을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달 전에는 폭력 사태까지 빚어져 주민들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너무 쉽게 나온 거예요. 자기보다 지금 한참 한 20년, 30년 연배가 되신데도 그분들한테 그렇게 욕을 하고. 이 마을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갈등의 뿌리는 농촌 관광 거점 마을 육성 사업. 전라북도와 장수군이 4년 동안 30억 원을 지원해 도시에 사는 관광객들을 끌어오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누가 어떻게 추진하느냐를 놓고 주민들이 양편으로 갈렸습니다. 현재는 잘거리밖에 없어요. 음식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이건 우리 마을하고 맞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손해를 끼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는 반대를 했던 거죠. 그 위원회 공동대표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라 그랬더니 이거를 지분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똑같이 나눌 것이냐 이 부분이 문제가 돼가지고 싸움이 깊어지다 보니까 찬성층이랬던 반대층이랬던 양측 주민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시고
저는 이민호 씨하고 마지막 통화하고 한 마을에 살면서도 그동안 말도 잘 섞지 않던 주민들이 함께 사업 공청회에 참석한 겁니다. 또 하실 얘기 있으면은 좀 시간은 정해놓게요. 그동안 손을 놓고 있던 장수군이 뒤늦게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겠다며 마련한 자리지만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여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된다면 어디다가 선점을 걸 좋은 것을 우리가 더 논의해. 작은 하천을 끼고 산자락에 자리 잡은 농촌 마을입니다. 4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 박사를 많이 배출해 박사골이라고도 부릅니다. 지난 2004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대상 마을로 선정된 뒤 엿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전통적인 엿을 만들어 팔기 시작하면서 엿 만들기 체험 관광도 인기를 끌어 한 해 방문객이 10,000명이 넘습니다. 이 마을은 지난해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대상으로도 선정됐는데 최근 이 사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4년 동안 30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왜 사업을 포기했을까? 마을 주민들은 애초 근처 5개 마을과 연계해 박사들이 나고 자란 생가를 활용한 박사 기받기 같은 체험 관광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선정 심사 때에도 이런 내용으로 사업 계획을 제출했는데 선정 뒤에 전라북도가 내린 지침은 사업 계획과 많이 달랐습니다. 사업 주체를 한 개 마을로 줄이고 가족 단위 체험 관광이 아닌 수학여행 학생들을 위주로 한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여기다가는 뭐 들어갔다고 다 했잖아. 했는데 이게 또 완전히 이건 필요가 없고 지기들 마음대로 하라고요. 숙박시설이 들어설 사업 부지를 놓고도 마을 주민들과 전라북도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결국 함께 사업을 신청했다 제외된 마을들, 그리고 도와의 갈등을 견디다 못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사업 포기라고 니가 기분 나쁘지 않나? 두 장 찍어드린 거예요. 그걸 다음날 같이 찍었던 게 나가 찍었어? 내가 몰랐죠. 전라북도로부터 농촌관광 거점마을 사업을 위탁받은 컨설팅 업체는 이미 심사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마을 주민들에게 알렸다고 해명합니다. 사업 내용들은 관광형에 맞게끔 이 사업 취지에 맞게끔 사업 내용들이 다 수정되고 보완돼야 한다고 그렇게 지적사항을 해줬던 걸로 알아요. 마을 주민들과 14개 시군이 사업의 취지를 이해 못해 빚어진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전혀 새로운 방식의 사업이다 보니 아무리 설명을 드리고 했어도 그게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던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적인 농업에서 질적인 농업으로 변해야 합니다. 농생명과 관련한 신산업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하여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은 송하진 도지사의 민선 6기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무형의 지역 자원을 활용해 황폐화될 대로 황폐화된 농촌에 도시에 사는 관광객을 끌어들이자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에 바탕에 귀농과 귀촌을 활성화하고 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해 농가 소득을 늘리자는 겁니다. 14개 시군에 1개 마을씩 14개 마을을 거점 마을로 육성하는데 4년 동안 30억 원씩 42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재 거점 마을로 지정된 14곳 가운데 장수, 임실, 김제 지역 3개 마을이 사업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표류하거나 지연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11개 마을 중에서도 주민 간 갈등과 사업 타당성 부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곳이 일부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 삐걱거리자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단서를 붙이려고 합니다. 마을에 화합이 깨지면 안 된다. 이건 중요한 건 마을에 화합하고 지역 주민들이 그 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 간 갈등이 있는 마을들을 전수조사한 뒤 갈등을 풀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찬성 측 반대 측의 의견을 좀 충분히 더 수렴하고 또 같이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뭐 회의를 통하고 또 그 마을 총회를 통해서 여기서 좀 의견 접근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농촌 마을 어귀에 2층짜리 건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니 숙박을 할 수 있는 방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10여 년 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선정돼 보조금을 받아 지은 건물입니다. 마을 특산물인 감자 캐기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 도시민을 끌어들이고 마을 농산물도 판다는 게 애초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크게 달랐습니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 또 이런 그런 저기들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프로그램이나 무엇이나 그런 것들을 지금 아직 못 갖췄어요. 사업 시작한 지가 한 거의 10년 정도, 10년이 넘었는 것 같은데도 어떻게 프로그램이 안 돼요? 네. 돈을 내고 숙박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 요즘은 건물 전기요금도 못 낼 형편입니다. 전기요금 같은 것도 가만히 놔둬도 한 40만 원 돈이 나와요. 건물이. (30여) 가구가 모여 사는 농촌 마을. 이 마을 한쪽에도 2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역시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도록 지은 숙박 시설입니다. 10여 년 전 전라북도가 주관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시범 사업에 선정돼 14억 원을 받아 지었습니다. 마을 옆에 풍광 좋은 계곡이 있어 여름에는 찾는 발길이 이어지지만 겨울에는 발길이 뚝 끊겨 거의 방치되어 있습니다. 아직 시설이 좀 보완이 돼야 되는데 겨울에는 좀 더 지어야 해서 그래요. 좀 불편해요. 저 그 얘기 좀 주무시기가 좀. 수익이 나기는커녕 수지를 맞추기 급급하다 보니 시설이 노후화돼도 고칠 엄두도 못 냅니다. 또 다른 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돼 보조금을 받는 게 유일한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이렇게 사업을 걸렸는데 좀 한락이 좀 안 됐어요. 5년 전 산림청 산촌 생태마을로 선정돼 보조금 15억 원을 받아 지은 숙박시설입니다. 보조금을 받는다 해도 토지 구입 비용과 건물 취등록세 등은 마을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이 마을은 5년 지난 지금 빚도 다 갚지 못한 상태입니다. 13년도 1월 27일 날 준공식 끝내고 딱 그때 당시에 7,200이 적자였어요. 빚이. 이 투자하고 1년 기억에 기름 넣고 그또 뭐요. 이게 방이구나. 이런 이제 수익성을 높이려면 추가로 다양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또 빚을 얻어야 해 악순환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양양마을은 뭐예요? 예? 우리 마을 돈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재투자는 없어요. 보조사업 받기 전에는. 장안산 자락에 들어선 숙박 체험시설입니다. 남원, 구례, 산청 등 3개 도 7개 시군이 결성해 만든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이
마을 주민 소득을 늘린다며 10억 원을 들여 지은 건물입니다. 건물 대장에는 용도가 마을 공동 작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완공되자마자 개인에게 임대됐습니다. 체험장 한다고 해서 얼마나 뭐 체험하는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식당도 하면서. 특이한 건 임대 계약서도 없고 임대료도 책정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유지만 하는 거죠. 저 유지만. 그럼 흑자가 안 나면은 그냥 줄 수 없는 거네요. 마을에다가 어떻게 보면. 그걸 유지하면.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건물 소유권자인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은 운영을 이미 마을에 넘겼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자체적인 어떤 협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바가 아닌 거죠. 그냥 우리는 건물만 쳐주면 된다. 예, 하여튼 자기들이 운영하게끔. 건물을 임대해준 마을 운영위원들은 사업이 초기 단계여서 어쩔 수 없이 개인에게 임대해줬다고 말합니다. 임대를 준 이유는 아직 사업이 덜 됐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세트나 이런 것이 전혀 아직 배달 안 했기 때문에.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은 7개 시군 14개 마을에 국민 세금 140억 원을 들여 이와 비슷한 숙박체험시설을 지었습니다. 지난 2001년 이후 각종 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마을은 전국에 모두 324개.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행정자치부 그리고 전라북도가 모두 16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30개 마을은 1개 사업만 추진했고 93개 마을은 2개 이상의 사업을 중복 추진했습니다. 2014년까지 14년 동안 투입된 예산은 모두 6,459억 원. 한 마을에 평균 20억 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성과는 있었을까? 전라북도가 지난해 전북 지역 마을 만들기 사업 10개의 추진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특정 시기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마을이 38%나 됐고 운영이 미진하거나 아예 중단된 마을이 25%가 넘었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된다는 상시 운영 마을은 3분의 1이 채 안 돼 전체 마을 가꾸기 사업의 3분의 2가 부실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남의 알프스라 불리는 칠갑산 자락에 자리 잡은 농촌 마을입니다. 1km 남짓한 마을 계곡길은 온통 눈과 얼음 세상입니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눈썰매를 타며 늦겨울의 낭만을 만끽합니다. 눈썰매장 옆 조금 평평한 곳에 만들어 놓은 얼음 썰매장도 사람들로 북새통입니다. 눈이 구미에는 한 번밖에 안 와서 좀 제대로 그때 방학 가서 좀 잘 못 놀았는데 여기 와서 좀 눈도 많이 있어서 놀아서 좋았어요. 어린 아들에게 얼음 썰매 타는 법을 가르쳐주는 아빠. 꽉 찍어서 꽉 찍고 그렇지 앞으로 쭉 밀고 그렇지 쭉 아이와 함께 동심으로 돌아갑니다. 눈과 얼음놀이에 지치면 빙어 낚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돼! 어제 내가 물고기 있다. 맞아. 여기서 거의. 엄마 아빠와 함께 장작불에 밤을 굽는 재미는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재미입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군밤 사 먹었지 실제로 모닥불에서 이렇게 굽는 거는 진짜 대박이었어요. 대박이야? 알프스 마을은 지난 2004년 인근 5개 마을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선정돼 21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2006년 중간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요즘은 한 해 35만 명이 찾는 대표적인 농촌 체험 관광 마을로 떠올랐습니다. 한 해 매출이 25억 원, 정직원 24명에 일용직을 포함하면 직원 수만 100명이 넘습니다. 대부분 마을 주민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막 이렇게 노인정에 모여서 그냥 해관에 모여서 윷놀이 같은 거 하고 주로 이제 그렇게 겨울에는 그렇게 보냈죠.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힘은 들어도 오히려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최근에는 조롱박 속을 이용한 화장품 생산에도 뛰어들었는데 인근 폐교를 활용해 봄에는 뷰티 축제를 열 계획입니다. 대부분의 먹을거리와 식재료를 마을 농산물로 조달하다 보니 자연스레 1차에서 6차 산업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갖추게 됐습니다. 사업 시작 이후 7년간 무보수로 일하던 운영위원장은 몇 년 전부터 연봉 1억 원이 넘는 CEO가 됐습니다. 기본급은 6천만 원이고 성과에 따라서 한 1억까지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한 분기도 적지 않다는 거죠? 뭐 합하면은 뭐 한 1억이 좀 넘죠. 황 위원장은 성공의 비결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꼽았습니다. 차렷. 그렇지, 이 자세로 끝까지. 이제 마을 사람들을 전부 소집을 한다. 그러면 회의 수당을 줍니다. 지금은 한 사람당 5만 원씩 드리죠. 한 집에 2명 와도 다 줘요, 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참여해달라는 거예요. 사업 운영 과정에서 투명한 회계 관리는 주민 간 불화와 의심을 잠재웠습니다. 11월 달에 이제 관련된 사람들 전부 나와서 예산을 짭니다. 예산을 짜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 총회 거쳐서 가결을 시켜요. 그게 우리 마을의 그 다음 해의 살림살이에요. 자칫 불거지기 쉬운 원주민과 귀농인 간 갈등은 준조합원 제도로 풀었습니다. 일단 준조합원이 자격을 줍니다. 그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보면은 그분들이 이제 자연적으로 총회 거쳐서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이제 부여를 시키죠. 누가 결정하냐? 마을 사람들이 결정합니다. 전문가들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패를 결정할 열쇠로 그 마을에 맞는 사업을 정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마을의 소득이라든지 다양한 부가가치들을 올릴 수 있겠는지를 냉정하게 냉철하게 좀 분석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죠. 건물 같은 눈에 보이는 시설 유지의 지원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건물은 지어놓고 기계는 사서 운영을 해야지 되는데 이것을 운영할 사람들이 굉장히 딸리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은 경영을 해야지 되는 건데 신규 사업만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산을 지원하기에 앞서 사업에 참여할 마을 주민들의 역량을 키우는 게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발적인 실천들, 스스로 하고 싶은 욕구들, 의지들이 막 있을 때, 전제가 될 때 외부에서 도와주는 시스템들이 작동이 가능하다 봅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지원 시스템들이 굉장히 미비하다 봅니다. 작은 사업부터 시작한 뒤 그 성과를 보고 예산 지원을 조금씩 늘려나가야 한다는 충고도 했습니다. 가장 좋은 교육 프로그램은 작은 사업비를 지원해가 마을 주민들이 실제로 하고 싶은 일, 내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업들을 자꾸 하도록 지원해 주는 거라 봅니다.
2014년 말 현재 우리나라 농민은 275만 명, 전체 인구의 5.3%로 10년 전에 비해 70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전북만 봐도 같은 기간 농민이 32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7만 명 줄었습니다. 게다가 농촌 인구의 40%는 65살 이상 노인입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의 현실은 팍팍하기만 합니다. 이런 농촌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희망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마을 만들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 세금을 아낄 뿐만 아니라 농업과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농업, 농촌, 그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농업과 농촌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삭막하고 위태로울까요? 농업, 농촌은 고향이나 어머니 같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평소에는 그 소중함을 까맣게 잊고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면 떠오르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문제는 무엇이고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지켜보고 관심을 갖는 건 어떻게 보면 고향이나 어머니에 대한 의무가 아닐까 합니다. 시사기획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